다음. 자, 통비법 제4조죠. 자, 불법 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 그리고 불법 감청에 따른 증거 사용 금지다. 그쵸? 증거로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즉, 제3조 규정이 위반해서 얻은 내용물이 있지? 내용물은 재판이나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못 쓴다. 왜? 위법 수집 증거가 되기 때문에. 뒤에서 따로 배울 겁니다. 증거 파트에서. 그걸 줄여서 위수증이라 그래. 위법 수집 증거. 자, 그 판례가 나오죠. 피고인이 범행 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 전화 내용을 녹음합니다. 녹음 누가 떴다고요? 피해자가 녹음 떴다고요. 근데 피해자는 누굽니까? 앞에서 판례 설명했잖아. 이 사람은 전화통화의 당사자입니다. 그렇죠? 제3자입니까? 제3자 아니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위법이 아닌 거지. 설령 피고인 모르게 녹음 떴죠? 라 할지라도 위법하게 뜬 것은 아니다. 왜? 당사자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기 색깔 칠하면 돼요. 자, 됐고. 자, 판례 또 나와 있네. 여기 보시면 동의받지 아니하고 녹음하는 기능 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 제3자가. 그렇지? 만약에 일방이 녹음 떴다면 방금 봤잖아. 위에서 일방이 녹음 떴다면 감청이 아니지만 제3자가 녹음 뜬 것은 감청이다. 이거죠. 감청. 그렇죠? 설령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얻었다 할지라도 타방까지 다 동의 얻어야 되거든. 타방의 동의가 없어. 그러면 위반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로 못 쓴다는 얘기죠. 설령 마지막 줄을 가보시면 피고인 변호인이 증거로 쓰세요 라고 했다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증거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마지막도 잘 받으셔야 돼요. 증거로 동의하면 동의했다 할지라도 증거로 쓴다 그러면 틀려요. 그런 거 조심하시면 돼요. 자, 이런 판례는 나중에 위법 수집 증거할 때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이 사례가 이 꺽쇠 1번의 사례가 2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수사기관이 누구냐면 적으세요. 제3자입니다. 1번에서 말하는 요 제3자가 일로 오는 거야. 됐어요? 수사기관이 자, 구속 수감되어 있던 갑에게 요 갑이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1방. 갑에게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요 갑과 피고인이 통화를 합니다. 요 피고인이 누굽니까? 요 피고인이 이 사람인 거야. 그 상대방.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전화기는 자동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동 녹음 기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갑과 피고인이 통화를 하게 되었고 그 통화 내용이 녹음된 거야. 라고 했을 때 지금 동의는 갑에게만 동의받았지 피고인에게는 동의받지 않았잖아요. 동의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통비법 위반이 되는 거야. 위반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피고인, 변호인, 피고인 누구야? 이 갑이지 갑. 갑이나 갑측 변호인의 동의받았다 할지라도 타방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그쵸? 이 피고인이 동의했든 말든 그 타방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이라서 마지막 줄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치? 피고인 측에 동의가 있다 할지라도 역시 증거로 못 쓴다. 이런 내용입니다. 색깔을 어떻게 칠하시냐면 여기다 색깔 칠. 여기다 색깔 칠하면 돼. 자, 됐죠? 자, 꼭 좀 정리해 두세요. 마지막에 있는 이 판례 두 개는 위법 수집 증거 파트에서 다시 한번 나오고 뭐 기출된 것만 하더라도 수십 번 나왔기 때문에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OX 판례 통비법 위반이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합니다. 자, 통비법 제3조 1항 우리 앞에서 읽었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다라 한 것은 그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요 제3자 동그라미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수단을 이용해서 청취하게 되면 같은 법 3조 1항 위반죄가 됩니다. 그래서 증거로 못 씁니다.
자, 그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례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전화통화를 마친 후에 상대방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바로 전화통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던 중 그랬습니다. 기다리던 중. 자, 이제 그 저쪽에서는요, 전화가 이제 끊어진 줄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전화기 속으로, 전화기 넘어 저쪽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막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던 이자가 대화를 몰래 청취하면서 녹음 떴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던 자는 대화에 참여하지 아니한 제3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대화를 몰래 청취해서 녹음 뜬 것은 통비법 위반죄가 된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법정 가서 증거로 못 씁니다. 이 판례는 나중에 위법 수집 증거 할 때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위반이 아닌 거 보죠. 자, 감청이란 제3자가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전기통신에 해당되는 통화의 당사자가 녹음 뜬 것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청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사자 세무질게요. 제3자가 아닌 당사자 일방이 녹음 뜬 것은 감청이 안 된다. 여기도 제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중 한 사람이죠. 그중 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도 당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3자가 아니므로 통비법 위반죄가 안 됩니다. 3번도 마찬가지인데 택시 운전기사도 이 2번에서 말하는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의 한 사람이 속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판례 번호는 다르지만 취지는 똑같아요. 2번이나 3번이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들 그랬죠? 이 승차한 피해자들이 2명이었습니다. 이 승객이었는데 가수였어, 가수. 2인이었습니다. 그러면 택시기사까지 합치면 3인 되겠네요. 3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이제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목적지까지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 겁니다. 이때 택시 운전기사는 대화의 한 당사자에 속했기 때문에 이 택시기사가 녹음 뜬 부분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자, 통비법 제5조를 봅니다. 자, 통신제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요건이고, 두 번째로서는 다른 방법으로서는 그 범행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체포,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즉 영장을 발부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다른 방법으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다? 보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충성, 최우수단성 요건을 갖출 것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요건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가 더 출제가 잘 되니까 그 범죄를 보도록 합니다. 일단 대상 범죄가 되는 것들 보죠. 자, 살인죄 됩니다. 살인의 죄라 그랬죠? 그쵸? 살인에 해당되는 파트 우리 형법 시간에 다 배우죠? 살인죄, 존속살인죄, 자살교사 방조죄,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다 되고요. 그리고 기출된 적이 있는데, 자, 땡땡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죠? 예비 음모죄가 포함됩니다. 우리 살인죄는 예비 음모죄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자, 경간부 시험에 살인죄가 나오지 않고 살인 예비 음모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대상 범죄에 포함됩니다. 필기해 두시고. 자, 다음 단순 협박죄. 단순 협박죄 대상 범죄에 포함이 되는데 존속 빠집니다. 자, 비교하시고요. 자, 그 다음 쭉 내려와서 강간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강간죄 기출된 적이 있고, 자, 고득죄 나와 있는 거 있죠? 고득죄는 다 기출입니다. 경매 입찰방해죄, 절도죄, 강도죄, 공갈죄 기출입니다. 다 기출이에요. 4가지. 자, 조심할 것은 사기죄 안 됩니다. 사기죄 안 돼요. 자, 공갈죄는 된다 그랬어요. 공갈죄는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우리 통화상으로 통화할 때, 전화 통화할 때 공갈죄, 폭행 협박을 써서 재물을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잖아요. 윽박지르면서. 근데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바로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렇죠? 뭐 잠시 돈 좀 빌려줄래?
돈 좀 빌려줄게. 뭐 그런 것은 분위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몇 달 후, 몇 년 후에 돈 갚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죄는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공갈은 되는데 사기는 빠진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집합명령 위반죄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공집방은 없습니다. 빠진다. 됐고. 그 다음에 통화나 유가증권은 됩니다. 대상 범죄에. 근데 문서라든지 인지우표는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일단 기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집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다음 뭐 나머지 것까지 다 봐야 되느냐 하는데 그렇게 되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기출된 것 이 정도만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절차 갑니다. 허가 절차. 자, 별표 3개짜리는 출제가 많이 됐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1항을 보시면 절차를 했습니다. 1항은 검사가 나와 있고 2항은 경찰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검사를 보면요. 자, 5조 1항의 요건이 구비됐을 때는 법원에다가 자, 각 피의자별입니다. 그리고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 제한 조치를 허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 피의자별로 그리고 피내사자별로이지 사건 단위로 하면 틀려요. 자, 경찰은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청구하죠. 검사에게 신청을 하면 이제 검사가 법원에다가 허가 청구를 합니다. 영장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영장 신청권자는 검사밖에 안 되잖아요. 현행법상. 그래서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하는 겁니다. 역시 경찰도 검사와 마찬가지로 각 피의자별로 각 피내사자별로 신청하는 겁니다. 자, 관할 법원은 그 통신 제한 조치를 받을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주소지, 소재지, 범죄지 그리고 그 당사자와 공범 관계에 있는 자의 주소지, 소재지 이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 소재지, 범죄지가 있잖아요. 근데 공범 관계에 있는 자 같은 경우는 주소지, 소재지밖에 없어. 범죄지는 당사자에게만 범죄지가 들어옵니다.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역시 법원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피의자별로, 피내사자별로 통신 제한 조치를 허가하면 되고요. 자, 중요한 것은 밑에 7항과 8항이 중요하죠. 그쵸? 기출도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왔는데 이 조문에서는 여기서 2개월 동그라미 그리고 2개월 동그라미. 자,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목적이 달성되었다면 즉시 종료하라. 끊고. 자, 연장할 수 있나요? 있단 말이죠. 2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연장을 청구했을 때에는 총 연장 기간은 얼마다? 총 연장 기간은 1년이다. 이거 1년. 그러면 2개월 플러스 2개월 플러스 2개월 플러스해서 총 1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쵸? 끊고. 다음 범죄 같은 경우에는 총 연장 기간이 3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3년짜리는 어떤 거냐? 좀 중한 범죄이겠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를 묶어버리면 형법에서 내란죄나 외환죄, 국기 흔드는 거지 국기를 흔드는 죄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군형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그 다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그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린 문제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죄들 같은 경우는 총 연장 기간이 늘어납니다. 3년으로. 자,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세요. 자, 2개월. 그리고 연장할 때는 1년인데 국기, 내란이나 외환, 군 형법,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3년짜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그리고 올라가서 각 피의자별로 피내사자별이다. 거 숙지해 두시고 됐습니다. 자, 판례 볼까요? 자,
판례,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되는데, 자, 연장해준다 했잖아요. 2개월 단위로, 2개월짜리로 이렇게 연장하는 것은 단지 기간만을 연장하는 거야. 그렇죠? 원 허가 대상과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초과 안 돼. 예? 초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연장할 때에 예, 당초 허가 내용이 없던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적법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단지 기간만 연장해 줄 뿐이다. 이것 봐두시고 출제가 많이 됐고 그래요. 자, 다음 집행 절차 갑니다. 앞에서는 허가 절차였고 여기는 집행 절차입니다. 누가 집행할까요? 검사나 경찰이나 정보수사 기관의 장이 집행합니다. 쭉 내려와서 자, 사항. 자,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을 거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누설이 안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뭐 일정한 경우 예외를 둔다 하면 틀려요. 아무것도 아닌 지문 같아 보이지만 두 번 나왔어. 18년도 승진시험에 22년도 회경 간부시험에 요 점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 자, 감청일 때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즉 법이 정한 감청의 방식으로 집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법이 정한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자, 일단 끊고요. 수사기관이 통신기관 등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할 때에는 집행이 필요한 설비를 이 수사기관이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령이 나와 있어. 그러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집행을 위탁받은 이 통신기관이 만약에 설비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니네가 구입하면 안 돼. 수사기관이 설비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게 설비 제공을 요청을 해야 돼. 그런 요청도 없이 이 법에 허가서에 나와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이 통신 제한 조치를 지 멋대로 위탁받은 통신기관이 집행을 하였다면 이것은 절차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긴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못 씁니다. 못 써요. 이게 누구냐면 이 네이버야 네이버 사건이에요. 자, 그렇게 받으시고 뭐 네이버를 굳이 적어주는 이유는 좀 더 암기가 잘 되라고 적어둔 겁니다. 뭐 네이버에 뭐 감정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요청 없이 라는 부분에다가 색깔 칠하시면 돼요. 자, 다음도 보시면 어떤 판례지? 자, 대화의 녹음 청취에 관해서는 통비법 9조 1항 전문을 적용하여 집행주체가 집행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누구였지 아까? 경찰, 검찰, 뭐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집행주체가. 따라서 쭉 보시고 여기 반드시 그 집행주체가 반드시 직접 수행할 필요는 없는 것이. 그치? 반드시 이라고 하면 틀려요. 이것도 위탁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경찰이나 검찰,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3자에게 집행을 위탁하거나 협조를 받아서 대화의 녹음 청취를 할 수 있다고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경우에 통신기관 등이 아닌 일반 사인에게 대장을 작성해서 비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치? 라는 얘기죠. 그냥 집행을 위탁하거나 협조받아서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통신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에게 대장을 작성해서 비치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그럴 것은 니네가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 판례입니다. 비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하면 틀려요. 의무가 있다 라고 하면 틀려요. 그런 내용이죠. 자, 됐고 법조문 가볼까요? 자, 통지입니다. 통지에 관련된 부분인데 출제가 좀 여러 번 됐습니다. 1항은 검사고요. 2항은 사경이고요. 3항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인데 전부 다 숫자가 30일이야. 30일, 30일이야. 내용은 똑같아요. 자, 첫 번째 검사는
통신 제한 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해서 동소를 제기하거나 공소 제기, 입건을 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한 때에는 공소하거나 제기하거나 하지 않거나 할 때에는 30일 내에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가입자에게 통신 제한 조치를 집행한 사실, 집행기간,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합니다. 의무적이야. 자, 공수처까지는 필요 없어요. 공수처까지는 공수처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유명무실한 기관이니까요. 필요 없고 앞에 것만 보시면 돼요. 자, 경찰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공소 제기하거나 쭉쭉 나와 있고 전부 다 30일 내에 밑에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합니다. 의무적이다. 경찰 승진에서는 경찰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항이 출제가 된 적이 있죠. 통지해야 한다. 인 것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 하면 틀려. 30일 내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수사 장도 똑같고요. 숫자 조심하시면 돼요. 30일입니다. 숫자를 다른 숫자로 바꾸면 틀려요. 열흘, 20일, 일주일 이렇게 하면 틀려. 한 달 줍니다. 자, 그 다음도 출제가 잘 되죠? 사항 체크 한번 해볼게요. 통지인데 통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입니다. 유예. 통지 유예할 수 있다. 어떨 때? 자, 통지할 경우에 국가 안전보장 등 위태롭게 할 현저할 우려가 있을 때, 또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현저할 때, 그때에는 유예가 가능하다. 두 가지입니다. 어떨 때라고요? 안전할 때 생명할 때 생입니다. 그래서 안생이야. 안전생명. 이 두 가지만은 유예가 가능하다. 유예입니다. 유예. 안전, 생명. 앞 글자만 이렇게 색깔 칠하는 것 뿐이에요. 나머지 안 됩니다. 나머지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CF 나와 있는 것처럼 통지로 인해서 수사 방해가 될 우려가 현저하다 이렇게 하면 틀려. 수사 방해와는 거리가 없어요. 상관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기타 문제 만들기 나름입니다. 그 외에도 얼마든지 문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외울 게 많아지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는 외우시면 돼요. 어떨 때만 안전, 생명. 국가 안전, 생명. 사람의 생명. 이 두 가지만 유예사항인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을 만들면 틀려요. CF처럼. 시험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 통지를 유예하려 할 때에는 검사장의 승인입니다. 조심하시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 검사장이야. 검사라고 검사. 청장 아니 경찰 관련된 사람 아니에요.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라. 그 다음 해소가 되었다면 역시 30일이죠. 30일 내에 통지를 해줘야만 합니다. 의무적이다. 됐고 다음 자 1항은 이제 경찰이고요. 2항은 경찰입니다. 자, 검사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 검증을 집행했을 때에는 역시 처분한 날로부터 30일이죠. 여기는 빨간색 말고 기출 안 되었으니까 검은색으로 30일 동그란. 여기도 30일 동그란. 그 다음은 똑같다. 의무적 똑같아. 통지는 다 30일이네. 자, 이제 끝났고